현지에서 뉴코아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락이라고 합니다. 어떤 귀한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학원하고는 2년째 계속 연대해서 현지를 알리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우리 회사 강사님에게 좋은 강의, 또 올바른 투자 방법, 다양한 어떤 투자의 방법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명강의신 김용돈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 이름은 김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달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설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날씨가 좀 많이 좀 풀렸죠. 네. 엊그제까지 춥습니다만은 3월달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말띠해입니다. 2014년도 말띠해인데 말띠에 밝은 지도 이제 3월달도 중순. 원래 항상 연초에는 뭔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만큼은 꼭 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만큼은 꼭 금연해야지. 올해만큼은 뭔가 내가 투자해가지고 좀 한몫 잡아봐야지. 등등.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곳인 여러분들도 많은 결심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올해만큼은 내가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팔팔한데 뭘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했을 겁니다만은 올해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오늘 들어보시는 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또 들어보신다면은 야, 저것도 한번 해보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시간 반 또는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강의 딱 들으신다면 정말 좋은 정보 아마 듣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정보에 안에서 먼저 내가 딱 먼저 가서 잡아야만이 뭔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보를. 그리고 현장에 배워내신 것도 좋은 정보를 미리 얻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항상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빨리 얻으신 분들이 무언가를 빨리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대단한 분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요, 이태리의 카토라는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80살에 그리스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나이 80살에. 이 나이 80살이면 애나 지금이나 굉장히 노인 아니겠습니까? 옛날 뭐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80살에 외래어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가만히 있다가 죽을 일이지 뭐 어려운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카토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당장이 오늘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난 뭐든지 도전해 보겠다 라고 했다네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물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꿈이 있다면 정말 그 삶이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뭔가 내가 투자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나한테 또 내 자손들에게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정보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오신 분들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인상들이 하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하하하. 자, 시작.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하하하. 자, 그냥 좋은 인상으로, 한 밝게 웃는 표정으로 뭔가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우리가 날 것 같아요. 또 뭔가 하더라도 좋은 일이 날 것 같고. 기왕이면 찍기보다는 기왕이면. 오늘 다 저 처음 보실 건데, 처음 보니까 제 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센스 만점이세요. 우리 언니. 항상 기왕이면 좋은 인상으로
항상 웃으면서 뭔가를 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오늘 또 항상 좋은 인상으로 잘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2014년 토지시장 현황과 전망 알아보고요. 또 침체기에 대처하는 부동산 시장, 또 개발지의 성공투자법,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통한 미래 분석, 또 토지의 가치 판단법, 또 서남해안의 대이변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신다면은 어떤 곳에 토지가가 토지 사면 좀 돈 벌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 성공 5요소가 있습니다. 보면 꼭 알아두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부동산 합니다만은 이 성공 투자 5요소가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소리가 그냥 뭐. 잠깐만요. 너무 크죠? 네, 자,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 사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향후 미래에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미래 가치를 보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고, 향후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자신만의 주관 갖기입니다. 자신만의 주관. 남의 말 듣지 말고요. 정말 내가 잘 판단해서 또 공부해서 저기 한번 투자해보자. 자신만의 철학 갖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 모든 것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적절한 시점에 가서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남이 다 하고 나서 나 뒤늦게 갔다가는 이미 오른 만큼 오를 때 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 선정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지역 선점이에요. 지역 선정과 지역 선점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떤 지역이 토지값이 올라갈 것인가를 미리 알아서 내가 등기 권리증을 미리 확보해내는 게임이 바로 부동산 투자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곳이 어디가 있는가 미리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말띠해인데요. 이 말이 들어간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말이 들어간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추신 분은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퀴즈인데요. 힘찬 말과 고양이. 힘찬 말과 고양이. 7글자였습니까?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힘찬 말과 고양이. 4글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4글자로 만들어. 8글자를 4글자로 줄여야 4글자로 줄이면. 말 고양이. 말 고양이. 그럴 수 있겠네요. 힘찬 말과 고양이 4글자로 줄이면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왠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 올해가 청말띠 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오신 분들은 정말 힘찬 말처럼 힘차게 뛰는 슈퍼말. 그런 한 해를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토지 투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퀴즈 한번 드릴까요? 다음에 흩어진 글자가 나올 거예요. 흩어진 글자. 우리 사모님 저기 맨 앞에 있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하나. 앞쪽에 됐습니다. 자, 잘 보시죠? 흩어진 글자가 나올 건데요. 글자를 잘 조합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한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6글자를 만들었다는데요. 2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글자 단어 2개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부지런한 발품 부지런한 발품. 네네. 부지런한 발품. 하나 더 나왔고요. 또 하나. 네. 한 개 나왔습니다. 또. 부지런한 발품. 네. 또 또. 저거 아니야. 또 하나. 저기 적자가 2개 있네요. 적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은 여기 없잖아요. 마음. 네, 적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부지런한 발품 2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 투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게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마음, 또 부지런한 발품, 이것을 했을 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 듣고 가는 것도 뭘 좋겠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다가서서 뭔가 알아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문제 푸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2000년 전, 아주 옛날부터요. 아주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는 개념, 또 땅에 관한 개념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차창 밖으로 많은 건물이 막 생겨나고 들판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KTX 타고 왔는데요. 밖에를 딱 보고 있으니까 어떤 곳은 도시가 형성이 돼서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어떤 곳은 몇 년째 그대로 들판인 채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어떤 곳은 도시가 생성이 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고 어떤 곳은 여전히 들판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번 어떻게 도시가 생성되는지 어떻게 토지값이 올라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얘는 지구입니다. 지구. 이게 지구예요. 이 지구 동그라미 속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속에 우리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건물 값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지구의 값어치, 이 지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토지입니다. 토지. 땅이죠. 이 지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바로 토지입니다. 결국은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좀 알아볼 때 있어서 그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양기풍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기풍수. 양기풍수라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양기풍수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시려면은 양기풍수가 좋은 곳을 매입해야만이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찾는 것이 이제 안목이겠죠. 네. 자, 양기풍수는 뭐냐?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자, 모든 부동산은 이렇게 집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집 하나에서부터. 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집터라든가 또는 상가 터, 이 건물 탑자리 이런 곳을 우리는 양택지라고 부릅니다. 양택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근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있죠. 산소, 묘자리 같은 거 있다면 묘자리 이런 곳을 우리는 음택지라고 부릅니다. 음택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양택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탑자리를 우리는 양기풍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기풍수다 이렇게. 자, 집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모여서 하나의 군락을 형성하죠. 마을을 만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들이 모여서 면이 되고 또 군이 되고 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고 또 서울 특별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집들이 모여서요. 그래서 양편지가 모여서 만든 샷자리를 또 양계풍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정말로 좋은 양계풍수인가 이걸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땅에 투자하려면 그런 곳을 내가 찍어내야 됩니다. 그런 곳은 미리 오늘 그런 안목을 좀 키워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여러분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현재. 네, 현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는 미스테리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가장 비싼 금은 황금이 아니고 무슨 금이라고요? 지금이다. 네. 그런 말이 지금이다. 저 뒤에서 누가 현금 이런 분 계십니다. 계신 것 같은데. 뭐 현금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을 알려면은 과거도 중요하고요. 지금 또 미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아파트라는 개념이 과연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알아보죠. 자, 과거 2000년 전에요. 자, 2000년 전에 아파트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2000년 전 사람 제일 많이 몰려서 땅값이 올랐던 곳은 이태리 로마입니다. 로마. 이태리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렸어요. 바로 2000년 전에. 그래서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물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건물 위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주상복합 형태가 생겨났어요. 2000년 전에 로마는 벌써 이런 주상복합 생겨난 거예요. 형태가 똑같아 지금하고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이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선 겁니다. 자, 사실 지금 로마 유적지에 가게 되면은 사실 이 주상복합 형태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 2000년 전에 생겼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주상복합 건물은 혹시 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은 1967년도에 세워진 세운상가. 네, 많이 들어보셨죠? 세운상가 또는 대림상가. 좀 지나면은 낙원상가 이런 것들입니다. 최초로. 자, 근데 이 로마라는 도시가 한순간에 불타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예,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를 불태워버립니다. 예, 옛날에. 그래서 그 번성했던 도시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처음 생겼던 아파트라는 개념이 500년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 자, 남한만 한번 그려보죠. 남한만. 남한만 한번 그려보죠. 자,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2000년 전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어디입니까? 경주. 자, 경주가 신라시대의 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도 1000년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라는 곳이 땅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계속 몰릴 수밖에 몰리니까 10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 수도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어디로? 개성. 그렇습니다. 이거 개성으로 옮겨가죠? 개성.
왕건에 세웠던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옮겨갑니다. 네. 요즘에 정도전 드라마 혹시 보세요? 네. 정도전? 네. 한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개경이라고도 해요. 네. 고려의 수도. 이 개성이라는 곳은 이 서울에서 불과 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지만 제일 가까운 대도시가 바로 개성이죠. 지금도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은 서울이죠. 17,000명. 또 부천, 안양 이렇게 10,000명 넘는 곳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인구 밀도. 근데 그 당시에 개성이라는 곳이 인구 밀도가 12,000명이었습니다. 자, 인구 밀도라고 하면은 대개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사냐 이걸 가지고 밀도를 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뭐 하려면은 무슨 뭐 제곱미터, 예? 무슨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냥 몇 평 이렇게 하려면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1제곱킬로미터는 흔히 30만 평을 말해요. 30만 평. 그러니까 이 30만 평에 사람이 몇 명 사느냐 이걸 따져서 인구 밀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이 이 30만 평에 17,000명 살아요. 그래서 바글바글 한 거지, 바글바글.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적어요. 4,5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 인구 밀도가 그렇게 적죠. 그러니까 훨씬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요. 다시 여기로 와보죠. 자, 로마에서 성세계는 아파트가 없어져 버리고 어디로 옮겼냐면은 영국 런던으로 옮깁니다. 런던으로.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생겨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쪽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다시 어디로 오냐면은 미국에 있는 뉴욕으로 아파트라는 개념이 건너옵니다. 미국 뉴욕으로 아파트라는 개념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많은 산업 자본들이 많이 모이면서 뉴욕으로 몰리죠. 다시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 아파트라는 개념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라는 개념이 어떤 투기 자본으로 형성이 되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죠. 중국으로. 자,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중국의 과거에 지배했던 덩샤오핑, 등소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척의 사람이 13억 인구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구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중국이. 그러면서 아주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어내죠. 중국 상해에 가면은요, 이 중국 상해의 아파트 값은 우리나라 강남보다 9배가 더 비쌉니다. 9배가. 그러니까 강남이 1,000만 원이면 상해는 9,000만 원짜리. 엄청 비싸죠. 자, 그렇게밖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을 45년 만에 잡았는데요. 중국은 불과 15년 만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급속하게 그냥 순식간에 발전해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 요즘에 뭐 스모라든가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들이 이제 뭐 인도, 뉴델리, 뭐 프놈펜, 동남아로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이 이렇게 번져가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흐름을. 우리가 땅에 투자하려면 어떤 흐름을 봐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은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미리 안다면 미리 가서 땅을 사놓겠죠. 얼른 가서. 아, 이게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겠네? 얼른 가야지. 이게 마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로. 자, 경주에서 개성 갔다 다시 어디로 올까요? 개성에서 이제 다시 수도가 어디로 옵니까? 그렇죠. 한양으로 수도가 옮기죠. 한양.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 정부정과 함께 우억대사와 함께 조선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수도가 이제 한양이 되는 거죠. 한양.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도가 이제 경주에서 개성 다시 한양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다. 자, 세계의 흐름, 우리나라의 이런 흐름을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흐름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 흐름만 잘 파악해 보신다면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도 똑같이 발생될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잘 눈여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으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몰리게 되는 거죠. 한양으로. 자, 조선왕 500년부터 지금까지 한양은 사람들이 계속 몰렸어요. 엄청나게 몰렸죠. 우리나라 서울은 대기업 본사 90%가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또 관공서의 90% 이상 본사가 다 서울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서울로 막 몰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로, 그냥 막 서울로. 자, 그래서 서울은 이제 몰리는 것을 우리가 빗방울로 한번 가정해보고요. 이런 사람들을. 빗방울이 막 떨어지게 되면은 이 컵을 비유한 한양은 이 컵은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이 넘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넘칩니다. 넘쳐요. 넘쳐가지고 어디로 갈까? 넘쳐가지고 1, 2기 신도시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뭐 3번 중동, 일산 이런 쪽으로. 1기 다 차버리니까 2기 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2기, 뭐 신갈, 구갈, 예? 동탄, 광교, 판교, 위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1, 2기 신도시 다 찼죠. 아파트 다 지었죠. 땅값 폭등했습니다. 다 차버렸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엄청나게 땅값은 뛰었고 너무나 많이 비쌌는데 또 사람은 다 차버렸고 그게 이제 수도권을 비롯해서 많은 수도 신도시가 다 차버렸습니다. 자, 다 차버린 신도시 가운데서 전세값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광교입니다. 광교가 왜 그러냐면 경기도청이 옮기기로 했어요. 어디로? 광교로. 바로 3년 전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광교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광교의 이 전세값, 아파트 값이 약 2억이 올랐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도청이라는 곳이 옮긴다네 이런 말만 있어도요. 그 도시의 땅값은 폭등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1, 2기 신도시 다 차버렸죠. 너무나 이제 빗방울이 막 넘치다 보니까 아래 밑이 깨졌어요. 깨져. 이제 이게 물이 샙니다. 어디로 셀까요?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로 빠집니다. 혁신도시로 이제 서울이랑 컵이 깨져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혁신도시. 그래서 170여 개의 공기업이 다 빠져나갑니다. 서울을 위해서 다 빠져나가요. 각 지방으로. 언제까지요? 내년까지. 그래서 지금은 쫙 전라남도 뭐 나주라든가 또 뭐 진주라든가 여러 곳에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그 지방에. 그래서 이제 서울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매력적인 어떤 투자의 대상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서울은 25년 만에 1000만 명 인구가 붕괴됐죠. 1000만 명이 이제 안 됩니다, 서울이. 왜냐면은 경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 지방으로. 이걸 잘 주목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돈 좀 있는데,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돈 좀 있는데, 투자하고 싶어. 이 흐름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흐름이.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가? 자, 지방에서 수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서울은 이제 찼다네. 지방으로 빠져나간다네. 이걸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이 개성을
우리가 풍수지리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송악이라고 해요. 송악. 송악. 그리고 한양을 우리가 풍수지리로 북악이라고 부르죠. 북악. 우리나라 3대 풍수가 있습니다. 송악, 북악, 아래쪽에 하나 또 있어요. 그 잠시 후에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도시의 흐름, 과거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의 본질은 토지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 토지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토지, 땅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관계로 확인하라. 서류 관계. 많은 분 서류 보지 않고 투자해버려. 말만 듣고. 최소한 그 땅에 서류, 뭐 등기권리증이랄지, 또는 뭐 토지대장이랄지, 또는 뭐 지적도랄지, 그런 거 내가 좀 봐야 됩니다. 땅의 모양을 미리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올라가서 가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예, 말만 듣지 마시고요. 자, 사기에 주의하라. 사실 부동산 투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치고 빠지는 거죠. 얼른 계약서 빼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야, 저거 돈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물에게 붓을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막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 이런 것은 여유 자금으로 하라. 여유 자금으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자,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라 되어 있네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믿을 만한 전문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아까 서두에 인사드렸던 그분이 믿을 만한 전문가인데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좀 듣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토지 투자의 5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양기 풍수를 말씀해 드렸고, 바로 이것은, 양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양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양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처럼 또는 저처럼 뭔가 경제활동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양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을 양기가 아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양기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데요. 도시 또는 인구를 말하겠죠. 인구. 자, 그러면 이 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도청이에요. 도청. 도청이라는 관공서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기업체. 두 번째는 기업체입니다. 자, 기업체가 들어가서 여기에 근로하는 회사원 있죠? 이 두 가지 형태가 바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도청에 들어가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 따라 들어가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들, 이 두 형태가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도시를.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청에 들어가서 만드는 도시죠. 도청에 들어가서. 자, 도청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도시. 어떤 곳이냐? 부산, 또 대구, 대전, 청주, 전주, 광주. 이렇게 6대 도시가 도청에 들어가서 형성된 도시입니다. 6대 도시가. 그렇죠? 자, 근데요. 이 도청에 들어가면은 도청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도청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다른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법원, 경찰청, 교육청 엄청나게 같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 들어가면은 그 도시가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엄청 커지는 거죠. 자, 첫 번째 볼까요? 부산. 자, 이 부산이라는 곳은요. 도청 때문에 생겨난 도시입니다. 경남 도청에 들어가면서 이 부산이라는 곳이 생겨났어요. 또 그렇게 발전했고. 그런데요, 이 부산이라는 곳에
경남 도청에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이제 부산이 커지죠. 부산이. 그러니까 과거의 부산은 경상남도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광역시죠. 이 부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부산에 있던 도청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 광역시가 되면 도청이 빠져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니게 돼, 더 이상.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우리 그것을 행정분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경남 도청이 부산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아세요? 참. 부산에서 어디로? 창원. 그렇죠. 아우, 잘하시네요. 자, 창원으로 빠져나갑니다. 경남 도청. 그렇죠? 자, 이게 부산이고요. 이게 창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있던 도청이 이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도청만 갔을까요? 100여 개가 넘는 공무서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쪽은 창원으로. 갑자기 부산은 홀쭉해졌죠. 창원은 그냥 엄청나게 땅값이 이제 폭등했겠죠. 허벌판했던 창원이 갑자기 도청을 비롯한 100개의 공무서가 몰려와 버리니까요. 이 창원 땅값은 무지막지 폭등해버렸습니다. 현재 이 창원의 중심지 땅값은요. 3,500 갑니다. 3,500. 평당 3,500. 이게 뭐 때문에요? 도청 때문에, 도청 때문에. 그래서 도청 하나만 들어서도 사실 그 도시가 엄청 커집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자, 도청을 떠나버린 부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았겠죠? 예, 모두 빠져나가 버리니까. 하지만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위치가 참 좋아. 일본에서 관광객이 엄청 몰려오고요. 또 뭐 거제도 울산 다리가 막 낮아버리고 길이 막 뚫려버리니까 전부 부산으로 가서 소비를 해.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살아났죠. 다시. 우리가 이제 근시 수술 있잖아요. 라식.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혹시 한 줄 아세요? 50만. 2개 눈 해가지고 한 150만 원. 비싸면 2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면 눈 나쁜 사람도 수술해가지고 안경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수술비가. 그래서 일본인들이요. 부산 와가지고 돈 들고 와가지고 200 주고 수술하고요. 나머지는 뭐 관광 다니고 회식 먹고 선물 사가지고 간대요. 그런 의료 관광객이 엄청 많답니다. 부산은. 자, 그래서 부산관이라는 곳은 살아났죠. 어쨌든 자, 창원으로 몰렸기 때문에 창원은 도청 때문에 엄청 비싼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것을 행정분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분립 첫 번째 도시는 바로 창원입니다. 창원. 자, 이것은 25년 전 이야기예요. 25년 전. 야, 나 25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이 창원에 딱 샀겠죠? 알았더라면,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전혀 감지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랐다. 자, 25년 전은 아주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당겨보죠. 자, 12년 전에, 자, 12년 전에 여러분들 정말 투자하려면은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때가 됐어요. 11년 전에.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광주. 전라남도 광주. 아시죠? 광주? 광주에 전남 도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광주라는 곳이 광역시가 되면서 이 전남 도청이 어디로 빠져나갔을까요? 혹시 아세요? 전주? 아니요. 자, 광주에 있던 전남 도청 어디로 빠져나갔을까요? 이쪽에 있는 무안. 무안 아십니까? 네. 목포 바로 옆이죠. 네, 목포권입니다. 무안에 있는 남학 신도시로 빠져나갔어요. 남학 신도시. 남학. 아까 제가 3대 평수 말씀해드렸죠. 자, 개성의 송악, 서울의 북악, 무안의 남학.
이 세 군데가 조선의 3대 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청이 무안의 남학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무안의 남학이라는 곳은 과거의 허업 벌판이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그런 땅덩어리였어요. 그냥 벌판이었습니다. 자, 도청이 들어서기 전에 12년 전에요. 무안 남학은 한 평당 불과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비싸봐야 15,000원이었습니다. 평당. 근데 도청이 어미가 딱 가버리니까 몇 배가 뛴지 아세요? 얼마 할까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갑니다. 평당 비싸 2만 원이었던 땅이 2,000만 원 간다니까요. 거의 800배 이상이 오른 겁니다. 순식간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도청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무안남학으로 광주에 있던 도청 식구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무안남학은 폭등한 거죠. 이게 몇 년 전? 12년 전 이야기입니다. 12년 전에 내가 알았더라면 얼른 무안남학에 샀겠죠. 야, 무안남학이 그때 뭐 비싸야 10,000원이었는데 내가 그때 한 1,000,000원치만 샀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엄청나게 돈 벌었겠죠. 미리 사놨더라면.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다. 그래서요, 부동산 투자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정보력이고 통찰력입니다. 내가 미리 아는 것, 또 미리 내가 내다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죠. 자, 이건 25년 전, 그래서 두 번째 행정부리 도시가 되는 게 바로 광주 무안남학입니다. 자, 이거 11년 전이에요. 11년 전. 다음에 7년 전 볼까? 7년 전. 7년 전은 어디냐? 이쪽에 대전. 대전. 자,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옮겨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아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자, 대전이 광역시가 되면서 충남도청 어디로 갔냐면 예산, 홍성 두 개 시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포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내포 신도시. 역시 도청이 그냥 가겠습니까? 다 데려갔죠. 그래서 예산에 있는 내포 신도시가요, 현재 무안의 남학보다 더 비쌉니다. 평당 3,000원 정도로 해요. 거기도 옛날에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도청이 옮겨가면서부터 땅값이 폭등을 했죠. 이건 7년 전이에요. 7년 전. 7년 전에 알았더라면 샀겠죠.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다. 자, 세 번째로 현재부터 된 곳은 바로 대전에서 예산 내포다. 내포 신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 있대요. 즐겨 먹는 라면. 자,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 있습니다. 자, 무슨 라면을 많이 먹게요? 신라면. 왜 신라면 먹을까요? 맛있고. 자,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매운맛. 먹는 라면이 있어요. 무슨 라면이냐면 그랬었더라면,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었더라면, 먹는 걸 말하는. 알긴 알죠. 예, 그때 알았었더라면 내가 그냥 투자할 걸. 근데 우리 그걸 몰랐잖아요. 몰랐어. 예. 지난주에 로또 했더라면 그 번호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7년 전 이야기, 7년 전 이야기. 자, 4년 전으로 가볼까? 4년 전으로. 자, 대구. 자, 대구에 있던 경복고시 어디로 갔을까요? 경선 아니에요?
안동으로 가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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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대로 다 정. 자,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옮겨갔습니다. 안동 예천. 4년 전 이야기예요. 가까운 과거 이야기죠. 올해 말까지 이전 다 끝마칩니다. 한참 위조하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그래서 네 번째 행정부를 도시는 바로 대구에서 안동 예천입니다. 자, 이것은 잠깐만요. 25년 전 이야기고요. 12년 전, 7년 전, 4년 전입니다. 우린 이거 다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정말 났을 건데. 자, 그런데 또 기회가 있다니까요. 기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땅의 흐름이, 양기 풍수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놓쳐버렸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어요. 자,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하나 정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행정도시. 어디가 딱 떠오르는 행정도시 하면은 바로 세종시가 대표적인 행정도시죠. 세종시. 자, 두 번째는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시 형태가 도시를 만들어낸 형태입니다.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자, 행정도시, 세종시가 있죠. 자, 행정도시는요, 여기에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어버려요. 그린벨트로. 그래서 이 안에서만 개발하죠. 이 안에도 관공서 짓고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주택 짓습니다. 공업 만들고 묶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이 여기는 못 사, 비싸니까 그래서 주변에다가 땅을 많이 삽니다. 주변에다가. 근데 개발이 너무 느려요. 행정도시는 상당히 느립니다. 땅을 사놨지만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게 바로 행정도시의 특성입니다. 근데